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면서 다닐 수 있게 만들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어느덧 여름 휴가 절정기라서 그런지 영상 조회수도 평소 대비 늘 안 나오긴 하지만 더 안 나오고 구독자도 늘지 않아서 슬픈 인간 지표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특히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와 같은 폭락장일 겁니다. 폭락장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보겠지만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예측은 못하지만 대응은 가능합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상승장일 때와 2022년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 특징을 보면 제 화면상 동그라미 친 부분이 SOXX 일본 기준 조정장일 때 특징입니다. 제가 설정한 보조지표 3색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합니다. 2018년 하반기 금리 인상 시즌에도 일봉에서는 하락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오르다가 2019년 5월에 조정보다는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2020년 코로나 때까지는 크게 삼색선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결국 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장이 좋고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폭락장을 대비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수금 대비 어설픈 자리에서는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자는 게 제 신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앞으로 언젠간 올지도 모르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잃지 않을 혹은 크게 손절을 당하지 않을 자신은 생겼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봉상 임팩트가 강했던 폭락장일 때도 2018년 하반기에는 삼색선을 훼손하지 않죠. 2020년 코로나 때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제대로 훼손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나온 듯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애매모호하게 떨어지고 재반등을 시도한 2019년 5월에는 KC 보조지표 노란색 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SOXX KC 보조지표 노란색 선 값은 442달러입니다. 앞으로 주봉이 더 추가될수록 이 값은 상승을 할 테지만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조정 중이라는 가정이라면 항상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정도 떨어지면 재반등이 나오겠지? 현금 100% 투하. 이런 투자 방법은 좋지 못합니다. 현재 상승장이니 이게 맞아 떨어져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무 때나 사도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남아있다면 폭락장이 왔을 때 멘탈도 흔들리고 손절할 틈도 주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폭락장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수익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폭락장은 잘해야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니깐 2023년도는 절대 없을 거야. 조정 주면 풀매수.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2023년도에 KC 보조지표 노란색 선까지 오는 하락은 없을 거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금은 20에서 30% 남겨두는 게 제 원칙이고 투자 방법입니다. 일봉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 최악의 수가 바로 KC 보조지표 LOWER 노란색 선 값이었습니다. 442달러였고 당연히 이 값은 주봉이 추가되면서 변동되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이 값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최악의 수도 생각해두고 매수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않는다면 일봉에서는 노란색 선 보조 지표값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면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어집니다. 문제는 일봉에서는 이게 언제 올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나스닥은 4월 이후로 한 차례도 오지 않았습니다. 고로 4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시간 120분 봉으로 매수 타점을 공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7월 28일 금요일에 전고점을 못 뚫고 다시금 내려와서 종가가 마무리된 걸 보고 추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늘 매도할 때 전고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기에 알아서들 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거의 20% 가까운 상승 지점이었기도 했고요. 다만 전체 시드 대비 10%를 매수하고 5% 매도 후에 5% 남겨둔 거라 액수로 따지면 크진 않죠. 민망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볼 게 있죠. 이러이러한 매수 스타일이 자기와 맞다면 현금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할까? 이 부분은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드셔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녹색 동그라미 부분에서 많은 예수금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일봉상 노란색 선 위치와도 멀고 거기에 주봉 노란색 선까지 도달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 봉에서 매수 타점이 왔다고 할지라도 많은 비중을 실기가 7월 20일 기준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또 언젠간 2시간 120분 봉 기준에서 매수 타점이 올 것입니다. 아마 8월 첫째 주 안에 올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또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조정장 혹은 하락장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기준 조정장으로 오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시드 대비 소량 매수라고 할지라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니깐 좋은 거죠. 너무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큰 수익은 못 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경기 침체급의 폭락장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잃지 않을 혹은 크게 손절하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또다시 2시간봉 기준 제가 이름 붙인 보험 매수 구간이 발생을 하면 좀 더 신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예요.